저의 주제는 이겁니다. 전훈 감도는 마지막 본회의, 특검 재표결 D-1.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범야권 7개 야당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연설을 냈습니다. 그 연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습니다.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 당신들의 국정 운영 기조는 바꿔야 한다.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바로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게도 촉구합니다.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멈춰 세우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연설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쉴 정도로 굉장히 연설을 세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왔습니다. 야당 대표들은요, 국민의힘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까 보니까 빨간색 옷을 입고 있던데 이게 아마 해병대를 상징하는 빨간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야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요. 국민의힘에서 4번째 이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 그냥 당당하게 받고 오히려 이렇게 받게 된다면 전국 주도권을 여권이 가져올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까지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의원이 이제 4명이 되는 겁니다. 네. 17표가 나오면 이제 가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295명 중에 197명이 되면은 가결이 되는 건데 17명 표의 반란표. 네. 정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최재형 같은 분이 매우 의외적으로 전국을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그거 받자라고, 왜냐하면 받지 않을 경우에 자꾸 국민들이 최재형 의원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하게 된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들고 가는 것이 전국 주도권을 갖고 또 원 구성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제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물론 이제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50명 정도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로 못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 공천 과정이나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어떤 그 불편함이나 또 비판적 인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엄청나거든요. 여당 프리미엄. 왜냐하면 아직도 개각도 안 했습니다. 장관이 될 수도 있다. 또 굉장히 100몇십 개 되는 공기관의 기관장 인사가 줄줄이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아니다라고 판명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불편함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라고 봅니다. 만약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남았으면 충분히 17석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부분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기관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버리고 굳이 본인이 자기 당과 자기 대통령과 말하자면 헤어질 결심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비등한 10명 가까이의 반란표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명까지 가는 것은 좀 무망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천, 불출마한 인원이 대략 58명 정도가 되는데 이 인원들이 지금 공기관장 인사도 남아 있고 또 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뒷자리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성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유보 입장이 최소 5명은 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 유보 입장, 반대를 찍을지 찬성을 찍을지 이 유보적인 사람이 아직 최소 5명은 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표 더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박성규 차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이탈표가 더 나온다면 이건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만약에 두 자릿수가 나온다. 네. 이렇다면은 이 정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두 자릿수 나온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숫자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4명 이외에 추가 10명까지 넘어가는 일은 없다고 보는 이유가 대통령 임기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여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기 쉽지 않은 부분. 또 하나는 야당이 보이고 있는 이른바 어제도 장외 집회를 굉장히 세게 했고 어떻게 보면은 선거 때보다도 목소리들이 더 높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여당의 거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들이 거리에 나가서 저렇게 투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마땅히 또 동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현재 확인된 게 4명,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5명 정도가 유보. 동아일보에서 5명 유보라고 했으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했겠죠. 그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10명이 두 자릿수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유보는 제가 좀 짐작하기 어렵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10명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4명이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번 낙선을 했거나 아니면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대까지 이어지는 의원은 안철수 의원 1명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4명이 모두 안철수 의원은 뭐 당대표 또 그 너머까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정치를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국민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나머지 3명은 프리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통해 가지고 의원의 책무를 벗어 던지기 때문에 프리하게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준석 대표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의원으로서 독립적인 자기 의견을 표시 못하고 용산에 영향받아서 그렇게 자기 소신 펴지 못하고 갔던 것에서 이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얘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공감을 표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워진 의원들이 저렇게 내세우는 저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보죠. 용산의 국정 운영 방식,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일종의 충고를 던지는 것이라고 저는 좀 봅니다. 어떤 충고냐면은 이제까지 용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했던 것들은 자꾸 도망가는 모습을 취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은 피하고 특검법도 거부 그리고 네. 의대 정원도 설명하기보다는 피하고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갖췄는데 이제는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당당한 설득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가는 국정의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좀 강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꽤 있다고 보고 이런 분들의 4명이나 5명의 숫자가 아니라 이번 계기에 용산이 당당한 설득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가는 모습으로 전환되는 계기에 대한 어떤 갈등을 저렇게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탈표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충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 기권을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인데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 비공개 무기명 투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출석은 한다. 하지만 투표소에 입장하지 않는다. 고로 단체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단체 기권하느니 차라리 특검법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체 기권한다라고 하는 거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박차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분이 있는데 왜 설득이 안 됩니까? 저는 저 같아도 특검을 찬성하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공수처가 폐지된다라고 하면 전 특검 찬성하겠습니다. 공수처를 지금 수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하고 조국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5월 21일에 이 순직 해병 관련한 그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했는데 국회에서 그날 뭐가 있었냐면요.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어요.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어요. 다시 말해서 공수처장이 이번에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민주당도 다 합의를 갖다가 한 거거든요.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에 2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판사 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어요. 판사 때 2004년도에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한테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사람이면 공수처장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합의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공수처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공수처장 합의해 놓고 공수처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의 제 일성이 뭐냐? 이 순직해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이 수사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에 자기들이 합의한 공수처장이 지금 임명돼가지고 열심히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 다 막아놓고 특검을 갖다 하겠다? 그거는 공수처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찬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심지어 뭐 최재형 의원까지도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김웅 의원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했는데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그런 것부터 그 생각을 갖다가 하고 찬성을 하든 말든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과 이 조국 대표가 당시에 이제 추진해서 만들어지게 됐던 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정치적 성향 이런 것보다는 또 자질과 능력 검증 또 했겠죠, 여야에서. 박성민 최고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수처가 있는데 수사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진짜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샤이 찬성표라고 할까요? 샤이 찬성표가 몇 표까지 나오실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가 지체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뭐 공감대가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골든타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병대원의 이 사망 사건을 두고 어쨌든 진상규명을 위해선 통화기록이라던가 이런 자료들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게 통신기록이 1년 정도 지나면 다 폐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7월이 마지노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조속하게 특검을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어쨌든 공수처라는 기관 자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결국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장으로 새롭게 임명되신 분께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질문인 공수처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시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공수처가 지금까지의 수사했던 속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시간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기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시국이고요. 결국에는 공수처를 넘어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진상은 영원히 은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탈표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의외로 생각보다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무기명 투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모르는 그 구조적인 그 보완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국민의힘이 단체로 일어나지 마라, 투표하러 가지 마라 이런 정말 1차원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탈표가 두 자릿수 정도로 나오고 정말 뭐 17표까지 못 가도 10표가 넘게 나오게 되면 저는 뭐 대통령의 레임덕은 더 가속화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눈이 짙게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